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답은 얼마일까요? 이 문제의 답을 1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리스크 2014 보고서에서 구조적 실험 문제가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의 핵심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삼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 실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죠. 창조 경제를 부르짖던 2016년 수의 테크니션에 관한 이상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재활용 쓰레기 안에나 있으면 어울릴 법한 기사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됩니다. 미국에는 수의 테크니션이라는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이 일자리가 없으니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이 일자리를 만들어라 라는 기사였죠. 일자리 창출에 목말라 있던 정부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규제를 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이어 나온 정부 자료에서도 향후 일자리 13,000개를 만들 수 있다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수의 테크니션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미용, 접수 수납을 담당하는 분들이 아닌 수의사의 보조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병원 간호사로 부르고 있는 이 직종을 외국에서는 테크니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 이름을 함께 사용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직종이 존재하고 있고 이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계신 겁니다. 직업명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일자리 창출이 이런 것이라면 저는 당장 이 자리에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 각종 슈퍼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50만 명쯤은 되실 겁니다. 이분들의 직업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출납 전문원이라는 직업 명칭을 만들고 간단한 계산 능력 평가 및 포스기 사용 능력 등을 검증하여 작업증을 발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출납 전문원 양성 및 일자리 50만 개 창출 효과 기대. 이런 식의 논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듣는 분들은 아마 좀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무슨 개소리냐고도 하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모질이들이 있냐고 하실 겁니다. 일어날 리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문서화해서 정부 정식 문건으로 보고를 한 공무원님들을 한번 보고는 싶네요.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요. 심지어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자격 소지자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의 업무를 보던 분들도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더 이상 이 업무를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고요. 감소는 안 시키면 다행이겠습니다. 뭐 자격증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저 보고해서 끝났어야겠죠.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4월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되어야 했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개정안이 필요한가, 이 개정안으로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겠죠. 하지만 동물간호복지사라는 명칭을 동물보건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쓸데없는 논의만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정말 다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법안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 공무원들 수준 아니겠습니까?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실제로 테크니션을 고용하는 수의사들의 의견은 단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돈만 벌면 그만인 일부 수의사들을 제외한 현장의 임상 수의사들은 이 법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결국 이것이 수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주사 및 체열, 조제 등은 모두 수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준 의미가 아닙니다. 동물에게 처치를 함에 있어 충분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죠. 수의보건사라는 직업이 생기고 그들의 협회가 생기고 그들이 요구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바로 제한을 푸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두게 된다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사를 하고 처치를 하고 체열을 하고 투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의료 서비스는 질적으로 매우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호자분들께서 입게 되실 겁니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게 되니 동물병원비가 저렴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동물병원비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있던 직업군을 제도화시켜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자격증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각종 이권 다툼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의 임금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고 임금 상승으로 인해 동물병원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보건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태어난 직업군들이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비정상적인 무면허 진료 행위와 동물 학대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 시작의 단추가 끼워졌음은 분명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그저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입니다. 마이너스 13,000 플러스 13,000도 0입니다. 결코 13,000이 될 수 없습니다.